윤석영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저희 사무실 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제가 많이 항상 헤매서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학생들이 친근감을 느낄 겁니다. 25년 전에 사무실 처음 만들었을 때, 저희 사무실이 북촌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이 한옥이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NHK에서 이렇게 북촌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도 제가 일본 측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한옥에 대해서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옥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현대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사무실이 한옥이었어요. 25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한옥도 손을 대게 되고, 한국 건축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 땅, 우리 건축인데, 우리 땅, 우리 건축을 관심을 가지고 봤고, 이제는 우리를 빼도 건축이 존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외에서도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땅을 이제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 건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서툴냐면은 컴퓨터 넘기는 것도 잘 몰라요. 네. 건축가들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제가 평상시에 노트를 만들어 쓰던 거를 저희 직원이 노트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제 노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작돼요. 보통 노트가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노트는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뭔가 법칙이 좀 다른데, 어쨌든 꾸준히 기록을 하고, 그러다가 25년 전부터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사무실 만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혼자 이렇게 하는 작업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되고, 또 건축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계속 해야 될지 고민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거는 미국 뉴욕에서 한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은 뉴햄퍼셔주가 나오는데, 이 오두막에 있었어요. 이 오두막에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살았던 집을 다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5살, 6살, 7살 때 집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 평면도가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집이었는데, 저 집을 제가 떠올리는데 2주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참선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집이 도저히 안 떠오르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환청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백고동 소리. 백고동 소리가 붕 하고 들리면서 방의 크기가 기억이 났고, 아, 그래. 우리 집은 미닫이 문이었지. 미닫이 문을 열면 다다미가 나왔지. 이런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억이랑 감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형태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은 이 사물이지만 이 물질의 성격은 우리가 물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형태는 만들어진 구상물이지만 컨디션, 상태는 유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것이 물질, 형태 이것이 아니라 물성과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건축 사무실을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은 지금은 한 50명 내외의 건축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건축 사무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로잉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냥 그 사무실 형태예요. 그리고 사무실이 5개 층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 한꺼번에 만날 그 기회가 없어서 저희는 그 점심은 항상 같이 먹습니다. 그게 우리 사무실 식당입니다. 아마 저희 사무실 들어오고 싶어하는 게 점심밥이 맛있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사무실을 만들어 놨고 그 맨 위에 사진 보면은 한옥이 조그맣게 있죠. 저게 저희 사무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2001년, 2년 지나면서 아마 뭐 2013년, 뭐 2017년 뭐 이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큰 빌딩도 이제 설계를 하게 됐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건물을 짓는 역할과 더불어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할도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잡지를.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미감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광화문에 사무실 이제 건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는 전시, 출판, 그 다음에 홍보, 이제 이런 그 역할을 하는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건축물을 만들고 또 문화를 소통하는 작업을 하면서 25년을 보냈고요. 요 스케치는 제가 81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81년도에 그 학교 도서관에서 그 건축가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스페이스 타임 아키텍처라고. 거기에 이 드로잉이 나오는데 저는 이 드로잉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일본집 혹은 중국집 제목이. 근데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했던 요르도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 1950년대, 60년대 잘 모르겠어요. 언젠지. 그 중국, 아시아를 여행하고 나서 그 집을 그린 거예요. 그 기단이 있고 지붕이 있고 여기는 비어 있어요. 야, 이게 건축가 들어가면은 건축물 디자인 하잖아요. 파사드 디자인하고. 이 사람 작업은 파사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축을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요 공간을 보면 그냥 저는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요 바깥에 굉장히 그 화강암 덩어리잖아요. 이 화강암이랑 요 내부에 거친 콘크리트랑 어떻게 만날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죠. 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내부랑 저 원경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수평선 높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자기 눈높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앉으면은 요 수평선은 낮아지고요. 서면은 높아지는데, 키 큰 사람이 보면은 이 수평선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다를 잘 보기 위해서 창을 크게 키워도 수평선은 변하지 않고 하늘만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프로포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주택을 꽤 많이 했는데,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제 공간밖에 없습니다. 건축주들 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제 바닷가 집입니다. 그래서 요 작은 요 덩어리가 이 주변의 풍경이랑 같이 연장되는 거, 이것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파사드가 없는 주변으로 열려있는 그런 동양의 집이 아닌가, 한국의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이랑 같이 가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건축물이 이런 부분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도해잖아요. 요 정도 느낌의 건축을 만들 수 있나? 그럼 어떤 거냐면은, 이 공기층이 건축물의 형태고, 저층부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소통이 되면은 건축물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카드 영등포 사옥인데, 저층부는 주변이랑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상층부는 여기 이중 파사드예요. 그래서 흐린 날은 흐리게 보이고, 햇볕이 쨍쨍한 날은 다르게 보이는데, 그림자 깊이가 달라져갖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공기층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나? 이렇게 되면 좋은가? 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층부는 섬이 있고, 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사람들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상층부는 기업의 이미지를 담지만 해당 공기층을 담는다면, 이거는 기업의 건축물로서 장소를 불문하고, 영국이든 이건 샌프란시스코인데, 여러 곳에 적응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건축물을 영등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현대카드가 금융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금전출납부 잘 아시죠? 그러니까 금전출납부를 굉장히 현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전출납부를 구축시켜서 건축물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벽이 있고 앞에 이중 파사드인데, 여기로 빛이 들어가서 반사돼서 건축물의 파사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사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층부가 지금 까맣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람들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파사드가 돼서 주변이 변하더라도 이 파사드는 주변에 방해하지 않을 것 같고, 건축물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기둥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코어랑 계단식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풍경에 자연스럽게 묻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확산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에 있는 건축물인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층부는 열고 상층부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내면 지역성도 잘 담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 만들 적에 요 저층부는 주변과 굉장히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건축물 내부인데 주변을 다 껴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이 외부랑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고, 외부랑 항상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요르도존이 그린 스케치가 한 요쯤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건축을 가만히 보니까 요 기단이 굉장히 주변까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요로도준의 스케치에서 주변을 확장시키면 우리나라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요게 그 제가 설계했던 그 건축물인데 형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요 풍경이 연장된 느낌 있으신가요? 연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주변이랑 같이 가는 건축이 되지 않나? 이게 우리나라 건축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게 풍경이 연장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뭐 정자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 풍경을 잘 껴안기 위해서 요거는 약간 그 색깔이 있는 콘크리트인데 이 짙은 이 콘크리트 물성, 단단한 물성에 요 풍경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좌우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혹시 지겹지 않으신가요? 항상 이렇게 그 건축가 혹은 건축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다가 분야가 다른 분야 말씀 드릴 적에는 굉장히 긴장돼요. 관심이 있을까? 지겹지 않을까? 이 건축물은 제주도에 그 아모레에서 제주도 큰 그 차밭을 가지고 있었고, 이곳은 관광지 아니에요. 그냥 큰 차밭에 창고 두 채가 있었는데 요거 두 개를 좀 그 고쳐볼 수 있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요 창고 두 채를 고치고 이 두 채가 떨어져 있던 걸 제가 연결시켰어요. 이 건축물은 이거 보이시나요? 풍경이 이렇게 연장되는 거. 풍경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지붕을 올리고 여기 면적도 함부로 못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면적을 쓰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 건축물을 줄였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건축물은 주변의 풍경에 그냥 잘 적응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풍경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만들어냈고, 그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구조물도 좀 살렸고, 제주도 느낌이 드는 벽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멀리는 여기 바다도 보입니다. 지금 요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바다도 보이고, 그래서 아까 그 중간에 그 두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썼다 그랬는데, 그래서 요만큼의 공간은 정원으로 만들어서, 여기 원래 건축물이었거든요. 요 면적이 가운데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건축물의 외벽이었고 요 안에 그 벽을 넣어서 요 안쪽은 못 들어가게 만들고 옛날의 흔적은 보이고 면적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가들이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저는 별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인데, 이건 제 친구 집이에요. 일본 집인데, 이건 우리나라 집이거든요. 보면, 안방이라고 치고, 안방이 있고, 복도 있고, 마당이 있고, 안방이 있고, 복도 있고, 대청이 있고, 마당이 있고. 이 형식은 똑같은데, 너무 다르지 않나요? 감성이? 저는 사진을 찍어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책 만드는 동안 사진 한 8만 장 정도를 찍었는데, 이 집 한번 보세요. 이 집 보면은 형식은 같은데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이 감성이 다르다. 그럼 이 감성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는 것을 저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고 복도가 있고, 마당이 있고 복도가 있고 안방이 있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집이랑 이 집은 다른 집입니다. 도면으로 보면은 큰 형식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보이세요? 한국 집처럼 보이세요? 일본 집처럼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인도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일본에다가 한국 거를 많이 가미해서. 이거는 하여튼 이러다가 다 뺏기겠다 싶고,
그래서 이런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성을 그래서 저는 그 한국적인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뭔가 그 미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공간의 특징은 여러분들 아마 그 한옥을 아실 텐데, 근데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한옥 더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건축가니까 한옥을 유심히 보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른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제고택인데 아마 여기에는 그 행랑채가 있었을 테지만 여기가 사랑채고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여기가 안채입니다. 안채 여기는 이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청이 있고 여기는 옛날에 곡간채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사당이 있고 이 타이폴로지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이 사랑채보다 안채가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는 성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채는 성이 2개 이상입니다.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성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공간과 시어머니 공간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굉장히 우리가 주는 이 타이폴로지가 굉장히 다른데 제도적으로 그런데 감성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바깥이랑 안이랑 아까 요르도존의 스케치에서 보듯이 이 파사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3개월 만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제 이 공간을 좋아해갖고 우리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었어요. 저 찍어봐라. 근데 이 여직원이 몸에 문신이 많았습니다. 장미 문신. 그래서 굉장히 그 아티스트인데 이 집에 반바지 입고 맥주 사들고 갔대요. 그래서 사진 찍어 오라 그래갖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 집에 자라 그래갖고 근데 할아버지가 대뜸 너 나가라 그랬대요. 문신이 있는 아이가 반바지 입고 맥주를 사갖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난감해갖고 서울로 왔는데 제가 다시 내려보냈어요. 사과드리고 그 사진 다시 찍어와라. 그래서 찍어왔는데 사진이 굉장히 잘 찍었어요. 그런데 습기가 없어. 마루에, 대청 마루에. 그러니까 대청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아침에는 습기가 있을 거고 지금 계절 같으면은 건조함이 있을 거고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 사무실에 이제 사진 전문가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갖고 보면은 이게 아침 모르겠어요. 7시 반쯤 됐으려나? 약간의 습기도 남아있고 이 햇볕 감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형태라든가 이 물질로만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성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사진에는 제가 합격점을 줬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땅과 만나는 그 관계가 굉장히 거칠면서 원초적이면서 원시적으로 만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과 만나는 관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고, 이거는 하여튼 지금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독특하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 우리가 흔히 건축가들이 이야기하는 파사드가 있나요? 인면이 있나요? 인면이 요 천장면이죠. 그래서 이것도 현대 건축의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소위 말해서 파사드는 전부 다 천장면입니다. 천장면에 이 단면이 굉장히 많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건축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저는 한국적인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물, 담장, 나무 이게 조화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어택되어 있고 각각의 에이징이나 성장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치되어 있듯이 이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게 한국 문화의 굉장히 독특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건축 같으면은 담장은 담장대로, 정원은 정원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꽃꽂이 하듯이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어택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한국의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습 저희가
잠깐 담았는데 한번 보시죠. 임진왜란 때 사실 우리나라 국토가 얼마나 불탔는지 모르겠지만 세수가 80% 줄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80%는 불탔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남아있지 않지만 돌로 만들어진 이런 기단의 흔적이나 이거는 고려시대 겁니다. 1000년 전에 철물들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고려시대 때는 스케일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사진 찍을 적에는 이제 드론으로 찍는 게 이제 막 시도돼 갖고 제가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드론으로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영향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조선시대 때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폄하하기 위해서 이시조선이라는 지배 관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기마민족적인 그런 우리나라 민족의 기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형태가 아니라 질감이죠. 물선이고. 어제 일본 저한테 인터뷰하신 분이 한국의 젊은 아이들이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냐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아마 지금 세대는 한옥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한옥도 자기 문화랑 굉장히 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을지로조차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트렌드로서 사실은 소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래도 발굴을 해내야 되겠다 싶고, 이게 우리나라 고인돌인 거 아시죠? 고인돌인데 우리나라 한 5만 기가 있고 전 세계에 한 10만 기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방 민족이 바이칼, 몽골 위에서 내려온 민족들을 보면은 굉장히 기만 민족이고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런 고인돌이 있고, 이 고인돌 하나의 무게는 스톤인지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옛 땅에 굉장히 엄청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 사진 보면 이게 일본 같죠? 지금 불탔는데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백제시대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은데 일본 사람들이 불을 다 태워갖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을, 저는 이제 옛날 사진들을 찾는데 이런 흔적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 건축문화도 일본에 물려줬다는 것을 자세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사진 뭔지 아세요? 건축물의 기초입니다. 요 위에 집을 짓고 하늘을 관측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이 화학석으로 된 이런 거 보면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청주에 있는데, 이 철단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간 지준은 많이 남아있는데, 이 철단간은 드뭅니다. 근데 지금은 잘려갖고 요만큼 없고 조그맣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농경민족 아니죠. 이게 기마민족은 뭐 몽고나 이런 데서는 허벌판에다가 솥대를 세웠잖아요.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민족의 기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거는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데 이것도 잘려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북방민족의 기상이랑 남방의 농경문화가 절묘하게 만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일 교포인데 이완 선생님 제자기도 한데 노마 히데키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 사람을 보면은 다이나믹 코리아, 한국 사람 같아. 그 다음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사람 같아. 이 두 개가 동전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이질적인 문화가 북방민족이랑 농경민족이 이토록 극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이태리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더 심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인의 중요한 특질일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무지하게 화려했었거든요, 문화가. 그러다가 고려가 멸망할 즈음 돼가고 힘을 잃었을 적에 이거 보면은 굉장히 샤만적이죠. 샤만적이고 자신감도 굉장히 넘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랑 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다 고려시대 거예요. 1000년 전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의 기상이 조선시대를 벗어나서 있다는 것도 발견해 보고 싶었고, 현대 도시를 보면 전 도시의 발전 순서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삶은 계란이고, 계란 후라이고, 요거는 스크램블이고, 메추리알 후라이. 처럼 도시는 발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게 궁이고요. 그 다음에 성곽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철도가 들어오면서, 철도는 직선이잖아요. 철도가 들어오면서 요 경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철도가 성곽 바깥으로 오면은 이 중심부가 깨지고, 철도가 가운데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깨지고, 그러다가 지하철이 들어오면 도시는 이게 에그 스크램블처럼 파편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장소도 그런 작은 커뮤니티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처음 만들었을 적에는 몇 개의 한옥도 했었는데, 보면 이거는 경복궁 앞에 있는 두가원이라는 이제 와인 레스토랑인데, 요 두 집, 그 다음에 요 집, 요런 것들이 어울려갖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배타적이지 않고 주변과 같이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채 한옥들이 모여 있는 거, 이런 집들을 저는 이제 약간 작은 커뮤니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사간동에 있는 학고제인데, 이것도 한 20여 년 전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순차적으로 했었는데, 요 필지가 다 학고제입니다. 근데 이거
이런 건축물, 또 이 건축물, 또 이것을 한꺼번에 짓지 않고 필지도 보존하면서 이 섬처럼 남아있는 것들을 잘 보존한다면 주변의 풍경이랑 같이 갈 수가 있겠다 해서 마을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겠다 싶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1930년대 한옥이고, 요거는 유태용 선생님이라는 건축가분이 지은 건축물을 제가 리노베이션 했고, 요거는 제가 새로 설계를 했고, 이 건축물은 그 불란서의 그 럽코르비제랑 같이 작업을 했던 잠프레베라는 그 건축가가 있는데, 그분 건축을 옮겨온 겁니다. 옮겨와갖고 리빌트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성격이 다른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도 집합에서 모여놓으면, 근데 이게 이제 퍼블릭화 되지 못했어요. 요 두 개만 퍼블릭이 됐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걸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집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능별로 건물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일본 같으면은 지진도 많고 해갖고 겹집입니다. 그래서 복도가 있고 뭐 방이 있고 또 방이 연접되어 있어서 그래야 이제 지진이 안전하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 이거는 우리 주택은 아닙니다. 관하인데 들어가게 되면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면은 살짝 대각선으로 가거든요. 빛이 여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눈도 피해야 되고. 근데 주변으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구조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한국 사람들은 주변시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슥 지나가도 다 알아요.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이 집도 소위 말해서 채가 나눠져 있고, 이제 자연이 중간중간에 개입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장, 나무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어택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건 우리 공간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풍경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그래서 요 집 동영상이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이건 디자인은 별건 없는데, 어쨌든 자연과의 조화라는 것은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집사람을 모시고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사람이 건축주입니다. 저희 집은 한 마당 안에 그 작업실이랑 몇 개의 집이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은 조금씩 해봅니다. 사무실이 바쁘니까 그 제대로 할 수는 없고, 신입사원들이 오면은 이 집을 연습생 삼아 디자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별 볼 게 없는데, 어쨌든 건물의 열림, 그 다음에 자연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자연스럽게 에이징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있어서 한국적인 요소는 많지 않은데,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국민주택일 거예요. 문화주택. 그래서 옛날에 이런 집 비슷한 게 이 동네에 부암동에 많이 있었는데, 천장을 걷어보니까 이 구조물이 있어서 이 구조물을 잘 살려놓은 겁니다. 여기가 살림채고, 이제 여기는 서재입니다. 작업실입니다.
이 음악이 굉장히 서정적이죠. 이 영상 만든 친구가 연애를 했는지 그때 굉장히 감상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그 사람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통로를 만드는 것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로가 있어야 통로 끝에는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이라. 그래서 저희 집에는 조그만 서재가 2개가 있고요. 제가 이 집에서 20년째 살고 있는데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연스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제가 키우던 개들은 다 이제 생명을 또 마감하는 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자연스럽게 에이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선비들은 그 돈이 생기기 전에 땅부터 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그 안에다가 집을 끼워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들은 제가 심은 나무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나무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울에 제가 건축물 했을 적에 작은 커뮤니티를 만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모레 그 북촌에 설화수의 집이 있어요. 근데 한 20평 남짓한 한옥을 조그맣게 샀는데 나중에 건축주분이 요 뒷땅도 샀고 지금 요 땅도 사갖고 어쨌든 좀 점점 커지는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이 한 20몇 평 되는데 요 집을 샀는데 뭔가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아모레 계신 직원분들은 그러면 좀 건물을 새로 짓자, 크게 2층 한옥을 만들자라고 이제 있었는데 이 풍경이 좀 잘 고쳐갖고 있어야 동네에 도움이 되거든요. 동네 풍경의 지속에. 그래서 회장님이랑 저랑은 요거를 보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요 크기의 보존.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 집을 사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여기 축대 보이시죠? 근데 나중에 이 집을 사셨어요. 그래갖고 계획이 좀 더 커졌는데, 그래서 이 양옥이랑 요 한옥이랑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옥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한옥 지붕이고, 지붕을 걷어내면, 요 공간을 가만 보니까, 요 채만 털어내면, 그러니까 이 채가 있었을 적에는 요 한옥, 요 마당도 한 4m 밖에 안 되고, 근데 요 채만 헐어내면 요 길이 전체가 마당이 되어서 굉장히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보면은 내 외부가 굉장히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 외부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옥 공간이 있고 마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읽히게 된다면 내외부가 그러면은 이 작은 공간도 극복이 되고 독특한 그 해법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공간이고 나중에 이 집을 사게 된다면 아까 양옥을 요 5m 축대거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가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집을 사게 됐고 5m 축대가 있는데 이 집을 바치고 요 지하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옥이랑 연결한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집을 지하를 증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축대를 허물고 근데 저는 말은 쉽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축대거든요. 이게 원래 전부 다 이게 축대가 있었던 거고, 근데 건물을 자동차 이렇게 받치듯이 받쳐놓고 여기를 증축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한옥이랑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풍경이 됐고, 그래서 이 한옥은 새롭게 고쳤고, 이 건축물은 지하를 증축을 했고, 그래갖고 마당끼리 연결해 놓고, 지금은 이제 잘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쪽에 땅을 새로 이제 해갖고 신축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화수 스파로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군집된 형태로서 굉장히 독특한 한국적인, 이게 뭐 북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사진인데, 이 벽체를 허물자는 거예요. 이 허물면 이게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건축주는 의심하죠. 정말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 안 쉬워요. 그러니까 외벽재 허물고 그러면 요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뭐 저는 한옥의 본질이라는 것은 목구조지 요 창호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창호는 기능에 맞게끔 뭐 바꾸면 된다. 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한옥이 요까지 있었는데, 요 한옥의 실내를 요 뒤로 밀면 마당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엔트런스가 요 뒤에 새로 만들어진 공간에 연장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공간, 웰커밍하는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 장소도 대각선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집이 정면으로 가지 않고 대각선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대각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선이 그렇게 흐르도록. 그래서 집에서 집을 바라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은 옛날 이게 타일이 한 60년 되다 보니까 막 깨진 것도 있는데, 요거는 레진으로 다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 것도 보존해 놓고, 그리고 일부의 면적들은 없애서 일로 빛이 들어와서 정원이 있고 내부가 좀 더 밝게 만들고, 그래서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옛날의 흔적,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가야 될 설비들,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이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기업의 정체성이랑 헤리테이지를 잘 드러내놓고 싶어 하는데, 옛날 공장 사진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기업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헤리테이지를 잘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사소한 것도 헤리테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잡지책 있죠. 뭐 여원, 뭐 옛날 여성중앙,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옛날 잡지책을 다 모아달라고 했어요. 옛날 카탈로그나. 우리나라가 흑백이었던 시절에 아모레 화장품의 모델들은 화려한 니트를 입었습니다.
그 옷 색깔도 헤리티지가 된다. 일단 옷 색깔이에요. 남정인, 배우들 옷 색깔입니다. 이것도 배우들 옷 색깔이에요. 그래서 배우들이 입었던 옷 색깔을 분류를 하고, 그래서 그 색을 이 벽면에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입고 열면은 마을 풍경으로 이제 연장이 되고.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한자는 이미지 언어잖아요. 상형 문자잖아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을 알파벳 소리 문자로 만드는데, 소리 문자로 만드는데 요 형태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상형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알파벳도 결국은 우리는 이 상형에서 갖고 오게 되는 거고, 이미지에서. 그리고 보통 알파벳은 모음, 자음이 다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음절을 이루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굉장히 강하게 병치되는 것이 우리 문화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BTS나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빔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형상이 있고, 이 형상을 우리가 기호로 분류를 하고, 이 기호를 음절처럼 합치면 뭐가 되나? 그냥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원어원의 디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은 나름대로의 저 나름대로의 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의 형태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풍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의 소위 말해서 파사드 디자인을 거의 안 하는데, 이런 풍경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풍경이요. 비슷하지 않나요? 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여러 요소가 강하게 어택하는 거, 저는 이것이 여기 천주교 성당이 있고, 요거는 하여튼 1970년대 때 지었고, 덧붙여서 불법 정축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도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우리의 습성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풍경들이요. 그래서 주변의 것을 잘 껴안고, 우리의 특징도 잘 껴안는 작업은 하면 좋겠다. 이거는 부산 가면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 보시면, 이게 저희가 한 작업인데, 요거는 앞에 있는 가구 공장입니다. 요거는 건축가 조병수 선생님의 작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껴안는 거, 아까 우리나라 풍경에서 서로 강하게 어택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한 작업은 이제 요 건축물인데, 먼 풍경에서도 이 전체랑도 조화가 돼야 되고, 가까이에서도 조화가 되는 건축물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주변을 잘 이렇게 껴안아서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요 뒤에 보이는 게 저희가 만든 건축물이고, 이 건축물이랑 여기랑 폭이 4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고려제강의 구조물이고, 공장 구조물이고, 그러니까 6.25 끝나고 지어진 공장 구조물이고, 근데 요 좁은 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저층부가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건축적 요구도 있었지만, 이게 마치 이 다리를 들어 올리듯이 건축물을 기둥은 적게 만들고 들어 올려갖고 저층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4m 폭이 떨어져 있지만 이쪽을 비우고,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네 가구 공장, 빌라, 멀리 아파트, 이 풍경도 그냥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건축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건축물 아래 조그만 카페나 만들어 갖고 이 건축물이 마치 연장대에 들어가듯이 어쨌든 이 주변들 다 껴안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의 건축물이 되면 좋겠고, 요거는 마을 사람들 길을 열어줘 갖고 마을 사람들이 요렇게 와서 아까 이 건축물 쪽으로 오는데, 어쨌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내부는 목적에 맞게끔 공간이고, 그래서 요런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간이 딱 끊어내면은, 이 공간이 되면은 이게 그냥 광고샷이 되죠. 제가 만들어내는 공간들이 약간 명확하게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서 비즈니스에 도움도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레스토랑인데, 어쨌든 주변 풍경으로 열려있는, 그러니까 주변 풍경이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도 큰 기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구조체 정도만 있고, 이 지붕은 위에서 잡아주는 거고, 그래서 주변 풍경이 이 건축물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풍경처럼, 이것도 저는 이 등가 가치로 생각을 하는데, 철, 유리, 돌이 같은 재료인 거 아세요? 같은 재료죠, 철, 유리, 돌은. 왜냐하면 바위에서 나옵니다. 엄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이 같은 재료끼리 어떻게 만날 거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산수화 같은가요? 산수화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컴페티션 해갖고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게 있었는데, 의제 허병현 선생님의 뮤지엄은 광주에 있습니다. 근데 의제 선생님이 독립운동도 하고 하셨는데 남겨놓은 다실도 있고 축사도 있고 있는데, 그 시설들을 모아서 의제 선생님의 생활 뮤지엄으로 만들면,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환원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응해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의제 선생님이 남겨놓은, 이건 의제 선생님 집이었고, 몇 가지 구조물을 좀 보완도 하고 면도도 좀 느리거나 해서 자연과 같이 어우러진다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건축물 배치,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 요거를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공간은 광주에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면 완성되어서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장소입니다. 저희가 한 거는 원래 있었던 풍경을 잘 껴안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간격을 디자인을 하고 건물의 크기를 조절하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그게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에 이 자연이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도록 굉장히 낮추고, 그래서 사람들 이런 산책을 하게 됐을 적에 마치 건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건물은 소박하게 풍경 속에 있는 그냥 오브제입니다. 원래 있던 물레방을 농업 학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의재 선생님 사셨던 곳입니다. 무등산에서 비가 오면은 이런 큰 바위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사실 이 풍경 자체가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자연유산입니다. 혹시 제 강의가 너무 긴가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필지, 그 다음에 뭐 대지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그 땅의 크기나 뭐 그거를 뜻하는 거고, 원래 필지에 선거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땅마다 고유의 그 기운이 있을 텐데 그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잘 이해하는, 그 대지에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과 바퀴라는 요 개념도 우리는 굉장히 독특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바깥 지구는 아닌데 여기서 보면 이게 아니고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안과 밖의 개념이 명료한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양이랑은 당연히 다르고 일본이랑도 너무 다르고 중국이랑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요 안과 밖이라는 요 독특한 것도 우리 거화할 수가 있겠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이야기하냐면, 일본에서 뭐 와비사비, 뭐 젠, 그 일본 문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국 사람이 와비사비 설명하면 더 쉽게 설명되는데 일본 사람들 설명하려면 책 한 권으로도 설명을 못합니다. 일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단어를 다 선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단어를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과 밖을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현대적인 공간들을 저는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을 중심으로, 이게 사랑채인데 안채 마당이고 사랑채 마당이에요. 굉장히 다른 성격의 그 공간들을 이 사랑채 방에서 공유를 하는데, 이 공간도 저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모든 공간들은 사실은 자기 생명도 다 갖고 있는데 묘하게 교집합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특징인 것 같고,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간들을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백색. 약간 이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는 옷이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조선 들어오면서 이제 단아한 색깔이 되는데, 우리의 백색은 백색이 아니라 이거는 공초 오상춘 선생님이 아백이라고 했어요. 백색의 버금가는 색, 혹은 비스의 색. 그래서 우리의 백색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그래서 백색으로 만들어진 공간들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감각인데 빌공자예요. 비어있는 감각.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간의 밀도를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의 형태가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의 밀도를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공간들이 이런 공간들이 저희가 만들어내는 공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담겨 있고 재료의 물성이 있고 그래서 공간의 밀도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심지어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하 구조물이었는데 물에 잠겨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물때를 그대로 살려놓고 어쨌든 뭐 이런 공간을 만들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원원을 만들어서 25년 동안 했던 작업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짧게 두 개만 이야기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 현대칼 그 쿠킹 라이브러리인데 제가 레스토랑 하나를 설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많죠. 우리나라 쿠킹 라이브러리, 우리나라 음식 보면은 색깔이 무지하게 많지 않나요? 비빔밥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원래 이게 원래 계획이고 바뀌었는데 저는 이게 비빔밥 색깔입니다. 그냥 색깔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쨌든 이게 색이 마치 점록파 화가들이 색을 점을 찍듯이 어쨌든 퍼뜨려 놓은 겁니다. 근데 건축주한테는 이런 말 안 해요. 유치하다고 할까봐.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음식 색깔입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건축 보면은 마당도 작고 집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물반 고기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관계가 내밀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그냥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라운지인데 여기 옛날에 구조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공간이 플루이드하게 만들어 놓고 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고려시대 남자들 옷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혀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색을 한번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거고, 사유의 방. 우리나라 방가사유상이 일본 국보 제1호도 방가사유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거 같습니다. 근데 방가사유상을 한 5년 전에 중앙박물관 관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갖고 이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방가사유상을 너무나 귀한 유물이 돼갖고 2개를 동시에 전시한 적은 없대요.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는 감춰놔야 되니까. 그래서 두 유물을 동시에 전시했으면 좋겠다. 한 공간에. 그 다음에 유리관을 안 씌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뒷면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안 쉬워요. 왜냐하면은 지진, 방제,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이제 풀어달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귀중한 일이니까 한다고 했고, 그래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서양의 화법들은 이게 일소점 투시 화법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가운데 놓고 시선이 모두 주인공한테 모이는 거죠. 주인공에 대해서 죄송하죠. 어쨌든 예수님한테. 근데 이 일소점 투시는 인간이 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소점 투시는 한눈 가리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카메라가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인간은 이소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간들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절을각은 일소점 투시 생기는 공간 가본 적 없을 겁니다. 안 생깁니다. 동양은 원래 일소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탑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두 탑을 동시에 뭐딱 보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게 됩니다. 탑돌이 하듯이. 이거는 본능이에요. 몸이 도는 거. 우리 공간의 특징이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장님한테 최소한 24m의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저한테 요만한 공간을 처음에 주셨거든요. 근데 24m가 필요하다. 근데 방가사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95cm. 1m 5cm. 작습니다. 근데 이 방가사의상이 주인공이 되려면 이 공간에 굉장히 긴장감 있는 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연극 배우가 연극을 했을 적에 무대 길이가 24m를 넘어가면 연극 배우의 표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24m 정도가 되어야 겨우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요 전체 길이가 24m예요. 그리고 요 방가사의상도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사실 뭐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이었고,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게 방가사의상이 앉혀 있는 그 받침대인데 굉장히 크죠. 이게 지진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방가사의상이 하나도 흔들리지 말고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엄청난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배 만들듯이. 그래서 일부는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가사의상을 모시는 그 로봇이 가면은 여기 다 안착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작업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 바깥 공간이 너무 밝으니까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 바닥이 1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벽체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늦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면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뒤에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마주보는 사람들께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선들을 묘하게 피할 수 있는 높이 설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방가사의상이 요 원반 위에 있게 되는데, 요 원반에 약간 비밀이 있는데, 이쪽이랑 요 가운데랑 5cm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요 끝에 빛을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방가사의상은 판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선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한 5년 동안 저희가 자동차 회사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쇼룸은 다 판박이거든요. 그래서 판박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청주인데 청주는 그 옛날서부터 그 수목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주제가 되어서 주변 경관이랑도 잘 타협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런 캐노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쇼룸도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쇼룸들은 거의 창고처럼 되어 있는데 그 제네시스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후발주자가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 날인데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그 자동차, 뭐 공장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이제 그 아까 그 의재 선생님 공간서부터 이제 저희가 그 이완 선생님 뮤지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